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뛰어라 국회야. 문제는 경제다. 국민 속으로. 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슬로건들입니다. 뛰어라 국회야는 결국 야당의 발목 잡는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슬로건이고요. 문제는 경제다. 이 슬로건은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 속으로는 여야 모두 민심을 못 읽는다는 양단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새 정당의 슬로건의 장점은 비록 상대에 대한 심판론을 주장하지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슬로건은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계산에서 아마 이런 슬로건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씁쓸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상대 탓만 하는 내용의 슬로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묵미건조한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치 언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자신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먼저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볼까요? 오늘도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녁이었었죠.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모양이에요. 네, 예. 어제 오후 한 5시 30분경이었다고 하죠.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 그 5번째 이제 미사일 발사인데요. 일단 그 300mm 그 신형 방사포를 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25일 이 300mm 그 방사포 그 5발을 쏜 지 그 8일 만인데요. 예. 이 원산 일대에서 발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이 내륙 쪽에 떨어졌다는 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 착탄 지점 양강도 김영권군 일대로 이 발사 지점인 그 원산 일대에서 1시 방향, 정북 방향 비슷한데요. 한 200km 지점 정도 된다고 하죠. 아니, 보통은 바다로 쐈는데 왜 내륙으로 쐈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오발이 아니고. 네, 저는 오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덜덜덜덜 가다가 이게 뚝 떨어진 거 아닌가. 사고 난 게 아닌가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도 이 발사체 그 명중도 시험을 목적으로 이 표적을 설치해서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그 바다가 아닌 그 중국과 가까운 그 내륙을 향해 그 발사체를 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죠. 예. 이 탄착 지점에서 그 북중 적경과는 한 60에서 거의 7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땐 더 기가 막힐 수 있겠네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사례죠. 그리고 어제 이집트 여객기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결국 체포가 됐죠. 네, 여러 가지로 희한한 참 사안인데요. 예. 네, 어제 그 납치됐던 승객 가운데 또 2사람은 이 납치범과 함께 찍은 폭탄 벨트를 들고 찍은 이 셀피를 그 찍은 사진을 이제 또 온라인에 올려서 그것도 정말 웃으면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납치범과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V자 그리고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씨 웃으면서 찍어가지고 이제 올린 이런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든 그 납치범인 그 사이프 엘딘 무스타파 이 키프러스 당국과 그 협상 끝에 그 손들고 이제 비행기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요. 예. 바로 저는 그 마지막까지 그 억류하고 있던 그 승무원과 그 탑승객 7명 모두 좀 풀어줬다고 하죠. 이 납치범은 그 키프러스 망명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키프러스에 그 살고 있는 그 전처와 통화도 했다고 하죠. 이 기장에게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 그러고 이 키프러스 당국은 일단 이번 사건은 그 테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납치범이 입었던 것을 보이는 또 그 셀피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 이 폭탄 조끼를 이제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 폭탄 조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건요. 우리나라에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시청률 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국제뉴스는 시청률이 항상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땐 이제는 국제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 글쎄 국내 문제가 너무 뜨거워서 뜨겁고 다이나믹한 문제들이 매일 터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일본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국제뉴스 뉴스 방송의 뉴스 네. 프로그램 시간대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뉴스 다루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요. 자신부터 야권 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 다시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를 했죠. 네, 그 관훈 토론회에서 그렇게 밝혔죠. 또 그 제야 언론들이 그 야권 연대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그 우리 당 같은 작은 정당, 신생 정당이 그럴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요구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 연대는 또 그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이다. 이러면서 그 김종인 대표 그 책임론을 네. 그 제기하기도 했었죠. 근데 김종인 대표는 한마디도 안 했다며요.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네. 어제 오후에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김종인 대표 이 후보자 간 연대는 그 중앙당 차원에서 그 적극적으로 좀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야권 연대를 거부하는 것은 그 김종인 대표다 이런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이 그동안의 과정을 왜곡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당대당 통합을 거부하길래 야권 연대는 나중에 지역에서 그 후보 간 우열이 드러날 때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해왔다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왜 한마디도 안 했다고 느끼느냐. 매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도 안 한 것 같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게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정의당도 후보별 야권 연대는 안 한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러네요. 네, 정의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불쾌한 대목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그 더민주가 계속 그 정의당과의 그 당대당 연대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다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싶죠. 어제 그 대전에서 열린 그 선대위 그 회의에서 그 천호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 지역별 후보별 야권 연대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떠한 경우든 그 당 차원에서 그 일사불란하게 그 대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야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현장과 지도부 간의 그 차이, 괴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경남 창원에서는 그 더민주와 그 정의당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정의당이 그 노희찬 후보로 이제 그 단일화가 됐고요. 안양 동안을 더민주의 그 이정국 국민의당 그 박광진 후보가 역시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그 박광진 후보가 이제 출마를 접었다고 하죠. 네. 이 춘천은 더민주의 그 허영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이 국민의당 그 이용범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이용범 후보를 이제 그 징계하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서울 중구 성동을 안산 단원을 인천 연수구에서는 이 국민의당 후보들이 정호준, 도자연, 한광원 후보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더민주 측에 단일화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후보들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2인 친구들은 이제 단일화하자 이런 이야기고 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정확한 너무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 친박계와 공천 과정에 반발해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였었죠.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해서 아마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무소속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황당했을 법도 한 얘기입니다. 또 새누리당은 무소속 후보자를 도우면 최고 수준 최고의 경우엔 제명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 당사자들은 이 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뛰고 있죠. 류성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유성걸입니다. 예. 어제 그 사진 반납하라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저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현장에 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공문이 와서 네. 3월 29일까지 대구시당으로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의의가 없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존영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존영, 이 단어도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옛날 단어 같다는 느낌은 사실 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대구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디 대통령의 사진은 대구에서만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 대통령을 존경하고 우리 대통령의 사진을 사무실이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걸어놓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 할 도리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면 어디서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새누리당 자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 그거 탈당하셨으니까 그건 일단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자산이라는 게 또 회계학적으로 본다면 자산이라면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훼손이 됐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비용 처리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 목록에도 없을 겁니다. 과연 새누리당 자산 목록에 예. 비품 목록에 각 국회의원들한테 배포했던 이 사진 몇 부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예.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예. 제가 좀 표현을 거칠게 한다면은 유치하다. 유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잦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윤상현 의원도 탈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대구시당에서 이제 그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물론 윤상현 의원밖에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쪽에서도 예를 들면 대통령 사진을 반납하라 이런 공문이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게 그 이전에 새누리당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탈당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탈당한 그 당시의 의원들께 네. 우리 새누리당 자산이니까 예. 반납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을 거칠게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 또는 지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참 어이없고 유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또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참 소중한 새누리당의 자산이다. 이렇게 미리 공지가 되든지 알고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대통령의 사진이라는 게 존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국민들이 또 우리 각 관공서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반납하라. 저는 참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는 그런 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로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사를 구체적으로 안 읽어봤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에서 예. 탈당한 무소속 선출직 당원 징계하겠다. 내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공문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참 그제까지 같이 한솥밥을 먹던 식구였고 동지들인데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결국은 지금 무소속의 바람이라 할까 또는 무소속에 더 크게 표현하면 돌풍이라 할까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 걸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잘못된 공천이 결국은 우리 지역을 분열로 몰아놓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진짜 우리 대구 사회 또 우리 지역 사회는 쪼개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할 당은 아닙니다. 제가 탈당을 해갖고 지금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로 이런 감정적인 또는 즉흥적인 또 아니면은 선거를 의식한 그런 이야기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도움을 주는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개별적으로 알 수가 없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최경환 의원이 아마 대구 지역의 이 선거를 지원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요. 그죠? 선거전을 지휘하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계를 어떻게 맡고 있는지 저는 별로 지금 운동하느라고. 예. 예. 여러분들이 선대본부장을 맡든지 무슨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이 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 대구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좀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에는 사심이 없다. 사심 없는 대통령의 개혁에 딴지를 거는 것이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 출신에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참 거친 표현. 아니, 왜 그게 북한이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개혁을 하자는 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데 예.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이게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표현을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고 또 같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필요한 방향에 대한 개혁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당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좀 전에 좀 말씀하셨던 질문 내용을 보면은 예. 진짜 즉흥적이고 단편적이고 단시한적이고 선거에 임박한 그런 표현들이라는 게 예. 우리 국민들, 시민들, 아하. 유권자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유권자의 생각을 과거 또 어떤 시점을 기준 잡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민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대구의 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는 그렇게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항들을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진위가 뭔지 또는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다 알 겁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이 또 시민이 유권자가 모든 사항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서 결국은 투표로서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무소속 연대 얘기 나오잖아요. 예.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무소속 연대라는 표현을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대가 된다 또는 어떤 모임이 된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이야기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서로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는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모임이 되든지 또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대를 하자 또는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 형태로 예? 생각은 공유할 수 있고 또 서로 도움이 된다면은 어떤 형태의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실제로 류 의원님 지역구에 와서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러죠? 지금은 저희 지역구에 오시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네.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오시지 않고 다만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 복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그 문제도 저는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 기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수 정통 정당인 새누리당 제가 왜 탈당을 하겠습니까? 이번 예. 탈당의 경우에는 예. 그 정강 정책이나 기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저하고 맞지 않아서 탈당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번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잘못된 공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 하천 밀실 공천이라고 예.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과 원칙도 없고 예.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천했던 이것에 예. 대한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탈당을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당선이 되면은 복당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복당을 신청을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하실 이야기고 다만 예. 당헌 당규는 새누리당 당헌 당규상에 예. 복당 문제에 관련돼서는 절차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의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예. 지도부의 몇몇 분 또는 한 분이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의견을 가지고 복당 여부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무소속 류성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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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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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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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수학 찹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두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으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한 주간의 딱 중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40분 20초 현재 교통 상황 나성숙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복병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성수대교 쪽으로 성동 분기점 부근 오늘만 해서 2건의 사고가 있는데요. 지금도 3차로에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갓길 이동해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창동교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도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다시 사근램프 이전부터 성동교까지 성수대교 방향으로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35분 정도,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예, 저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총선이 15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보다 총선을 알기 쉽게 이해시켜드리고 분석시켜드리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그 코너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원래 3부에 보내드렸던 경제 소식과 스포츠 소식을 수요일 금요일만은 2부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제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한테 퇴사를 강요한 주류업체 금복주 말이에요. 예. 김동주 회장이 지난주에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예. 금복주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단체 8곳이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복주 불매운동 선언했고요. 오늘은 금복주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 금복주 불매운동 본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금복주 사측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 퇴사를 종용했던 보도 이후 이 금복주 불매운동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니까 예. 결국은 이제 미국에 머물던 김동구 금복주 회장 지난 22일 대구 서부 고용노동청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늦게 피해 여직원에게 타지 않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는데 예. 예전에도 사과문 올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작 피해 여성한테는 사과하지 않고 화를 낸 그 여성 단체한테 사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불매 운동까지 번지게 됐는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파부창 띄어서 정확하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 대표이사 박홍구 명의로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일단 노동청은 김동구 금복주 회장이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따라서 검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예. 저는 금복주 얘기 들었을 때 20세기 초반 얘기 듣는 줄 알았어요. 예? 지금 21세기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지금 난리를 피는데 이거는 진짜 좀 아니죠. 예. 자, 그리고 지난 28일이었었죠.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1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자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지적받는 산재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선 특별 채용 조항을 담은 단협이 25.1%고 민주노총이나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은 35%에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래서 받아 적었죠. 일제히 기득권 노조에 만연한 고용세습, 시급히 철폐해야 한다. 비난을 쏟아내고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냈는데 하지만 해당 기업 노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고용세습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입사한 사람 거의 없고 사실상 사문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문화 상태라는 거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규정에. 네, 있는데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문화됐다라는 것도 주장 아닌가요? 아니요.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대기아차 고위 임원이라든지 해당 비판했던 해당 기업의 임원들조차도 이런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문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가 언제 됐냐면 작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에 조사됐다가 총선 앞두고 불쑥 발표한 것이다. 이래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관련돼서 해당 노조도 이 시대의 흐름이나 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를 키워서 노사 문제를 더 하는 건 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나 회사 측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일부러 날려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럼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세계 경기 둔화 속에 인도가 홀로 고성장을 하는 바람에 이 전문가들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디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7.6%에 달하는 걸 추정하고 있거든요. 중국 6.9%보다 높습니다. 이게 인도 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인데요.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제 혼자 빛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2014년에 취임한 모디 총리가 이거는 모디 노믹스 덕분이다. 인도 정부는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과대 포장됐다. 이 지적이 곳곳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국제유가가 급락한 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저유가 덕에 인도의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데다가 기업의 수익률이 오르고 경상수지와 재정 상태도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인도 정부가 발표하는 GDP 공식 수치가 아니라 인도의 수출 감소세라든지 뭐 전년 대비 동월 마이너스 24% 기록했다는 점 이런 거 보면은 실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의 수반인 모디 총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 인도는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 사상 최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 마지막에 우승팀이 결국 오리온이었다고 하는데 오리온이 KCC를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예, 어제 챔피언 결정전 6차전에서 오리온이 KCC 120대 86으로 이기고 4승 2패로 우승 차지했습니다. 이 챔피언 결정전 우승 오리온은 2002년 이후에 14년 만이거든요. 애초 예상은 KCC의 우세였는데 이 예상과 다르게 오리온이 챔피언 결정전을 주도하면서 6차전에서 승부를 결정지었고요. 오리온이 좀 다소 좀 변칙적인 농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센터 없이 이 190cm대 후반의 장신 포워드 중심의 농구를 구사하는데 이 센터 없이 한 명의 가드와 4명의 포워드들이 전부 다 이 3점 슛을 던지고 또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이런 그 농구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근데 보통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우승의 주역으로 선수들이 부각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리온은 감독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오리온에서 뭐 최고의 스타라고 하면은 추일승 감독을 또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일승 감독도 뭐 상당히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감독 입문 13년 만에 첫 번째 우승이거든요. 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추일승 감독이 뭐 다른 감독들처럼 이 스타 출신이 아니고 이 지금은 매니저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주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수들 뒷바라지하고 코칭 스태프 뒷바라지하는 일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수건도 갖다 주고 주전자도 갖다 주고 전에 뭐 공도 모으고 준비하고 감독 뒷바라지하고 이렇거든요. 야, 그렇군요. 예전에 이 기아 농구단의 주무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추일승 감독이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아 농구단 창단 멤버로 입단했다가 이 선수로서는 빛을 보지 못했고요. 이 기아 농구단 주무로 있다가 97년에 이 상무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2011년에 오리온 맡아서 5년 만에 오리온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기아 주무 시절에 제가 이 추일승 감독 봤을 때 상당히 말이 없으면서도 혼자서 꾸준히 공부를 많이 하는 이 농구를 굉장히 연구했던 이런 성실한 분이었거든요. 이때의 이 가슴속에 큰 뜻을 품었는데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우승 감독의 반열에까지 올랐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게 꼭 좋은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해서 반드시 그 좋은 감독들이란 법은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좋은 감독들이 꼭 우수한 선수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계속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프로배구에서 현대캐피탈 문성민 선수 말이에요. 정규리그 MVP 수상했죠? 이 문성민 선수가 MVP를 수상했는데요. 기재단 투표에서 29표 가운데 20표를 얻어서 이 팀 동료입니다. 이 오레올 선수 6표 차로 제쳤는데 지금 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내 선수로서는 5년 만에 이 MVP 수상이 연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전부 다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 총선기획 특집 보내드립니다.